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6일입니다. 요사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움직임이 빠르고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경쾌한 정치로 정치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취지가 행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금태섭 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은 다소 더디게 보입니다. 온라인 당원 모집으로 하루 만에 창당 조건을 갖춘 이준석 위원장은 오늘 대구로 내려가서 기자들에게 기사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하여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길거리에 나와서 당원 모집 운동을 벌인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K나 TK 의원 중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총선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구의 반개혁적인 공천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서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특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만 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공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총선에서 대구의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대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현역 의원들을 밥만 먹는 고양이에 빗대기도 했는데 그래서 비만 고양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마할 거라 생각하고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오는 9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 선언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택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영남 지역인 대구, 부산, 창원, 울산에는 후보들이 충분히 다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저는 TK 지역에 출마하느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TK에서 사랑받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받아야 한다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자들과 인문일답을 보면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요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오늘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대구 수성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조대원 작가의 북콘서트에도 참석했습니다. 금태섭 씨는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제3지대 빅텐트론과 관련해가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7%에서 9%로 나와가지고 신당 세력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벌써 이준석 신당이라는 이야기가 지난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이준석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당원 모집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일락망 구성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한 결과가 이런 여론의 뒷받침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표일까지 남은 100일간 양당의,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금투사 경기 같은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는 이게 별도의 문제죠. 이것은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 탈락자를 받아들이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이준석 위원장의 브랜드인 개혁적 참신성이 퇴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이준석, 천하람, 허나, 이기인 이 네 사람의 젊은 분위기가 훼손될 수도 있고 보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이준석 위원장이 직접 쓰고 있다는 정강정책입니다. 정강정책은 당원들도 거의 모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정강정책에 영혼을 불어넣고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힘은 지식, 전략감각, 행동력인데 어휘력이 기본입니다. 아주 풍부한 뛰어난 어휘력적 언어구사 능력이죠. 그는 말과 글이 가장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특히 정치의 필수인 조어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장제원 등을, 세대 포위론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몬 사람, 말의 힘을 아는 이준석 위원장이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에 어떤 철학, 비전, 정책을 넣을 것이냐, 또 이걸 가지고 선거운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정치 문화의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비용 고효율 경쾌한 정치를 하면은 유쾌한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또 거기 모인 당원 또는 그 국회의원들끼리 보여주는 모습의 집단 이미지가 경쾌하고 유쾌한 정치를 한다 하면은 그게 지금 콜로세움의 금투시합에 비유한 요 용어도 콜로세움 정치란 말도 이준석 위원장이 만든 말입니다만, 그런 살벌한 정치에 실정을 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치라는 게 핵심이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 경쟁에서 일단 이준석과 그의 벗들이라고 그럴까요? 그의 친구들의 행보가 경쾌합니다. 감사합니다.